아빠도 17살 딸이 있는 이 삶이 처음이야, 아빠도.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노력하며 배워가며 또 너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단다. 안녕하세요. 이ವಾಗ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용입니다. 어저께 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완전히 코감기가 들어가지고 엉망이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으냐면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올해 46살인데요. 제가 이제 29에 장가를 가서 이제 30살에 저희 큰 녀석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1이에요, 저희 큰 녀석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뭐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자녀를 해외에 보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요. 고1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또 한국의 교육의 어떤 방법들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아일랜드에서 8년 지냈던 거랑 거기서 제가 대학원 다녔던 부분이랑 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나라의 에듀케이터들하고의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출장 다니면서 약 26개 정도 나라를 제가 다닌 것 같은데 이제 그 나라에서 봤던 모습들을 그 친구들한테 같이 공유해 줘요. 내가 여기를 갔더니 이런 모습이 한국과 좀 다르더라. 교육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 나는 이런 부분을 한국에도 좀 접목하면 좋겠더라. 아니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 아이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빠도 17살 딸이 있는 이 삶이 처음이야, 아빠도.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노력하며 배워가며 또 너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단다 라고 어떤 한 분이 이야기 하셨고, 그런 영상이나 책이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제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 해줬어요. 17살의 딸이나 아들이 있는 아빠로서의 삶은 2019년 오늘 이제 6월 27일이 이제 곧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저희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또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아빠로서 되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사실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와이프나 아니면 배우자도 같이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녀의 교육관 또는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아빠의 역할이 조금은 더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이렇게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빠의 역할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가정과 사회의 두 선택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진심은 사실 가정에게 충분히 가 있겠죠. 하지만 가정은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거란 생각이 좀 있지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선택이 생기면 사회나 직장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도 많이 못 보내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빠는 나보다는 회사 일에 더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빠로서의 삶이 엄마로서의 삶 못지않게 참 외로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느낄 때 40대 중반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들이 예전에는 더 활기 있고 뭐 활성화가 됐다면 최근 들어서 드라마 보면 울고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막 울음이 막 나오는 감성과 감수성이 좀 예민해지는 호르몬이 뭔가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의 소통이나 아니면 아내와의 대화 중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좀 속상하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오늘 드렸던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나눠보고 싶어요.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긴 한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자녀의 뭐 유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로는 주변의 네트워크를 잘 이용 한번 해보세요. 일단 친척 네트워크를 먼저 이용해 보시면 해외에 나가 있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다리 건너도 좋고요. 사돈의 팔촌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의 끈앞을 잡을 수 있으면 하나 먼저 잡아보셔서 그분들이 거하시는 곳에서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없다면 두 번째는 그 유학원이나 아니면 유학 컨설팅 하는 곳에서 그 아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미술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음악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성적은 이 정도예요. 근데 아이가 해외에 나가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그 부분을 듣고 그 아이와 그 가족의 예상과 계획과 특징적인 부분들에 맞는 어떤 것들을 솔루션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유튜브에 가셔서 어느 특정 나라에 유학 치면 거의 가 있는 친구가 자신의 브이로그에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는 단체나 회사에서도 그런 정보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에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접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 있는 나라나 학교가 있으시면 거기다 이메일을 쓰시거나 연락해 보셔서 입학 조건이라든지 정보들을 얻으셔도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이에게 맞는 곳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노력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까지를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프로치 해보시면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가 잡혀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 영상을 혹시 본다면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거거든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우자를 사랑해서 연애하고 좋아하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결실이 또 사랑하는 자녀로 이제 저희 가정에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첫 번째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첫 번째 걸음마를 내디디면서 이렇게 걷게 된 그런 경우나 학교 갈 때 처음에 학교 취약 통지서 받고 이제 처음에 학교로 가게 됐을 때 이게 점점 단계의 그런 한순간 한순간들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성장이 하나의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연장선같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대신 표현의 방법이 서툰 사람은 있어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해서 말이 투박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에게 어떤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특히나 아빠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오잖아요. 2차 성징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도 아빠로서 그건 처음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죠. 아빠는 나를 잘 이해를 못해. 딸은 나를 잘 몰라줘.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데, 진심은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바라는 건 서로 상호와에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업에 대한 성적으로 아이들의 평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무조건 뭐 좋은 성적을 받아서 희망하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그 아이가 꼭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유연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압박보단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축복한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마음 알아, 너 힘든 것도 알아 라고 그 아이들과 공감대와 격려의 말, 칭찬,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삼천포로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하지만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단지 그게 조금 서툴 수도 있다. 왜? 처음이니까. 이 세상,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내 역할과 지금의 내 포지션이 나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 겪을 수 있다.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혹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주변에서의 정보를 먼저 좀 얻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아시는 분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니다. 유난히 뉴질랜드 가 있는 제 딸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가족은 일본에 이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이스타 항공이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터키 여행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가는 일본 여행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학 읽어주는 남자는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런 유학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 생각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오늘 하루 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도 수고 많았고 엄마 아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밝고 멋진 날이 시작될 거니까 오늘 하루 푹 주무시기 바래요. 이제 인사할게요. 이상 유학 읽어준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